涉嫌严重违纪违法，经党中央研究，决定立案审查调查。날고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헌터스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 보셨듯 중국 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형제처럼 지내던 중국군 최고 실세를 숙청했습니다. 네, 숙청한 건 시진핑 주석인데 또 오히려 시 주석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은 난무하지만 주계장망 뒤에서 도대체 어떤 잔혹한 권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잘못한 건 없지만 2인자라 숙청당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군부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시 주석의 독주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SBS 뉴스헌터스 팀 이현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네. 시진핑 주석 중국 내에서 권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웃을 정도로 최고 막강한 1인자인데 네. 굳이 이렇게 숙청을 할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22년 가을에 네. 이제 당 총석이 3년임, 그다음에 2023년 봄에 국가주석 3년임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8년까지는 3년임 임기가 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종신 독재로 가기 위한 길을 닦고 있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특히나 이제 중국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살아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한 장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숙청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그 날렸다는 장유샤라는 사람은 그 워낙 그 무게감도 있고 또 워낙 그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측근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024년부터 시진핑 이 권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시진핑이 날개가 꺾였다. 또 원로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 집단 지도 체제에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설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2024년에 그 중국 공산당에 이제 전국에 있는 간부들이 모이는 그 여러 대회 중에 삼중전회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혼자 독주를 하던 그것에 제동이 걸렸다. 그 원로들이 모여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실은 실책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못하도록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부 내에서 실력 있는 장성들이 힘을 모아서 시진핑 주석의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도 끊임없이 제기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그 정보지 같은 데에 베이징 주변에 군용 트럭들이 왔다 갔다 했다, 무슨 총소리가 들렸다, 이런 설이 네. 2024년, 25년 내에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지난해 여름에도 그 베이다이허라고 이제 중국 그 최고위 원로 간부들이 모이는 여름 휴양지 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원래 이제 중국의 국가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로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집단 지도 체제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도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설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퍼졌고 또 군부 실세들이 힘을 썼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 주석이 결국은 뒷목 잡고 쓰러져서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건강 이상설까지. 그런 설들이 다 정리가 된 게 네. 작년 9월 초에 베이징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하고 나서야 좀 그런 설이 잠잠해졌었는데 그런 수많은 시진핑 위기설의 배후에는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세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인물이 바로 장유샤라는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번에 날아간 거예요. 장유샤가 말씀 들어보면은 네. 군에 있어서는 사실상 1인자 같은 2인자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진핑 주석하고는 형제 같은 사이였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권력 앞에선 형제고 나발이고 피도 눈물도 없나 봐요. 그러네요. 잔혹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그 서양사도 로마 제국사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네. 권력을 두고 일어나는 암투에는 정말 가족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장유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1950년생입니다. 장유샤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보다 3살이 많아요. 형이네요, 형.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와 장유샤의 아버지는 둘 다 중국의 공산혁명 과정에서 함께 총을 들고 싸웠던 전우입니다. 그래서 그 혁명 귀족 집안의 아들이다 해서 홍이대, 홍얼다이라고 하는 그 태자당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런 집단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크다가 그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때 시진핑 집안은 하방이라고 해서 이제 시골로 쫓겨내려갔고 장유샤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의 길이 달라졌었는데 어릴 때는 같이 자란 친한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당의 총책임자 또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군대를 장악을 할 때 바로 이 장유샤를 통해서 세력을 하나하나 제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국 군의 그 서열 1위는 시진핑 주석입니다. 2위가 장유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군 2인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따로 있고 군의 넘버 2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국 군에서 시진핑 주석을 빼고는 최고의 실권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 시진핑 주석이 군을 장악할 땐 또 장유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파벌들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 이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남긴 군내 파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과 시진핑 세력 간에 굉장한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그걸 결국은 장유샤를 통해서 그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3년임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았던 거거든요. 그랬던 인물인데 어느 때가 되니 결국은 토사구팽의 시점이 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 이력이면은 뭐 그리고 권위도 있는 인물인 것 같고요. 그냥 호락호락 그냥 잡혀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본인의 주장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부터 계속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설이 나오고 있냐면 뭐 잡혀가는 과정에 어느 호텔에 장유샤가 있었는데 경호원들이 소수만 남아있는 상황에 뭐 어느 부대가 쳐들어와서 잡아갔다 또는 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갔다 그 과정에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철저하게 검열이 되고 있어서 뭐 정확하게 확인되는 바는 없고요. 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의 정보원들을 토대로 한 보도들을 봐도 그런 정도의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진 한 장이라도 뭔가 그 주변 정황이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서구 전문가들은 좀 낮게 보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순순히 잡혀갔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설이 많은데 이쯤에서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이 오피셜 장유사 숙청의 이유는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坚决查处张幼霞、刘振立是党和军队反腐败斗争取得的重大成果，是党和军队有决心、有力量的重要体现，对于打赢军队反腐败斗争攻坚战、持久战、总体战具有重要意义。 군대 반부패 투쟁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네요. 일단 중국어로 들으셨으니까 조금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장유샤 옆에 지금 류전이라고 이름이 하나 더 나왔죠. 사실은 이번에 같이 숙청을 당했는데 그 류전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이번에 같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군이 이번에 밝힌 그 군의 기관지를 통해서 밝힌 숙청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장유샤가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군 통수권에 도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라는 말은. 그다음에 군 내의 절대 영도에 심각한 영향을 제기했다. 그래서 장유샤를 처벌하는 것은 사상적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군 발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아니 장유샤가 뭐 독이라는 얘기로까지 들리는데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죠.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태진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숙청을 한 건 시진핑인데 오히려 뭐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군부 쿠데타의 신호다. 중국이 찢어질 수 있다. 시진핑이 위기다. 이게 또 반대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건 저희가 어디까지 좀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일단은 만약에 유튜브에서 보셨다면 썸네일의 제목이 좀 과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자기 권력에 요만큼의 실금이라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을 다 틀어막으면 결국은 시스템에 오히려 위험이 커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에도 위기가 될 거다라는 굉장히 먼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려면 그 중국의 공산당 군대 이 시스템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군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뭐 어느 특정 당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게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공산당만 있지만 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 민주당 이런 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당이 정치 투쟁을 열심히 해서 정권을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그 당으로부터 공산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당이 이겨서 중국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인민해방군이 이 당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무조건 공산당을 보위하는 군대고 네. 그렇게 당이 군을 통제하는 기구가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네. 그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시진핑, 부주석 장유샤. 그런데 이번에 그 장유샤를 날린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다른 그 절대주의 독재 국가들이 2000년대 이후로도 많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 보면 네. 그 나라들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처럼 그 정권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데 시위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결정적인 국면이 되면 그런 군대가 자기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절대 독재자도 넘어가더라. 중국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인민해방군이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을 지도하는 나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실로라기만큼의 틈도 없어야 한다는 게 네. 시진핑의 생각이거든요. 두 개의 태양은 절대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 그 당이 군대를 지배하는 그 시스템에서 자기 이외에 어떤 힘의 구심점이 생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장유샤라는 인물이 그런 또 다른 힘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아갔다는 말들을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쿠데타 시도를 하다가 걸려서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어도 그냥 실력 있는 2인자라는 이유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청을 한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이 미국의 언론,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면은 장유샤가 미국에 이 중국의 핵 기술을 넘겼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장유샤가 뭐가 아쉬워서 넘겼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서방에다 흘린 역정보일 가능성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소지도 일부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유샤라는 인물을 미국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네. 중국 군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비상시를 위해서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세계의 명운을 건 전면전을 한다면 그 상대가 러시아일까요? 중국일까요? 중국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군에서는 중국군에 누구와 얘기를 해야 하느냐. 전쟁할 때 하더라도 어떤 그 중요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를 미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찾은 인물이 장유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유샤를 상대로 회담을 했던 미국의 전 국가안전보좌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베이징에 가서 1시간 동안 회담을 했는데 장유샤가 굉장히 거칠지만 솔직한 화법을 하더라고 해요. 이를테면 대만을 두고 우리가 미국과 전쟁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붙는다면 미국도 각오해야 될 거다라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어떤 인물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솔직한 속내를 거침없이 그 말씀 자료에 있는 거를 읽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언어로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나의 발언을 검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기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그 필수적인 군사적 대화라든가 이런 창구로 장유사를 삼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비밀을 누설하려고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오갈 수 있는 대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미국의 어떤 중국의 핵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설했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중국군은 2023년부터 계속 숙청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중국군 지도부에 남은 인물은 누구인지 궁금한데 지금 2인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네. 시진핑은 누구에게 좀 관심이 가 있나요? 그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서방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 말씀드린 게 중국 공산당이 군을 이제 중앙군사위원회라는 어떤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그 지도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중앙군사위원회에 7명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고 그 뒤에 다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 날아가고 딱 한 명, 장성민 부주석이라고 한 명 남았어요. 네. 저 사람은 작년 말에 이제 승진해서 부주석이 된 사람이고 정치군인 출신입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마도 비워놔도 당장은 상관없다. 왜? 내가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다. 내가 이런 다 할 상황으로. 거야. 네, 결국은 네. 채워 넣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중국 군 내에 어떤 군의 세력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장유샤를 마지막으로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70년대생 50대 장군들로 물갈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사람들 하나씩 없어지는 게 무섭네요. 무섭네요. 네. 타노스를 보는 것 같고.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중국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을 넘어서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군을 장악한 시진핑이 타이완, 대만 침공을 서두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까? 사실은 장유샤가 날아간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을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고 하는 계획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브레이크였다. 예. 그 장유샤라는 사람은 중국이 마지막으로 치렀던 실전을 경험했던 야전 지휘관 출신이에요. 네. 중국이 마지막으로 치른 전면전은 1979년에 베트남하고 했던 그 보병 간의 전면전이거든요. 그때 중대장으로 실전을 치르고 일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해봐서 아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그거 위험한 겁니다라고 시진핑 주석을 말렸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이유로 날아간 거라면 그 후에 군대를 완전히 장악한 시진핑 주석이 훨씬 무모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내부의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마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